자, 이어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명이 너무 길어서 앞으로 물류시설법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지에 대한 법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류 관련법이 다 그렇듯이 사실 절차법이고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 행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정도라서 또 재미가 없는 법률이죠. 이 과목 자체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조가 쭉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2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달 것도 많고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차분하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제 1조 목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될 때. 법제 2조 정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호 물류시설이란 다음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사실은 이제 물류기본법에서도 본 거지만 여기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당연한 거죠. 가장 큰 개념이에요. 물류시설이. 자,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여기다 괄호. 제조, 생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공동 동그라미, 자동 동그라미, 정보 동그라미. 표준화는 아니에요. 그죠? 물류 기본 시간에 간단하게 좀 본 거라서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감옥부터 다목까지 시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그러니까 앞으로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수많은 이제 시설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포괄해서 물류시설이라고 부른다. 자, 2호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하,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물류랑 관련 없어 보이는 건 가공, 조립이 실제로 물류는 이제 물적 흐름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 조립 시설은 대통령령 형광펜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영제 2조 1항을 한번 보시면 영제 2조 1항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세 번째 줄. 가공 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 이하여야 예를 들어 가공 조립 면적 이만큼 되면은 이건 물류시설이에요? 이건 물류시설이 아닌 거야. 이건 물류터미널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가공 조립 시설이지. 그죠? 그래서 가공 조립 시설이 있긴 있대. 4분의 1 이하만 있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이 숫자 4분의 1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법제 3호. 자, 물류터미널 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과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네요. 자, 물류터미널 사업은 복합 물류터미널 그리고 복합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으로 구분이 돼요. 지금 물류시설 개발법, 즉 이 물류시설법은 이 정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이 정의를 잘 안 해놓고 들어가면 반복되는 용어 앞에 계속 물류가 붙어있고 뒤에 뭐다, 물류터미널이다, 창고다, 물류시설이다, 물류단지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의를 좀 꼼꼼하게 차분하게 혼자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다음 항목의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자, 가나다라 있는데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화물 하역 시설 및 화물 보관 처리 시설 등 다라 마찬가지로 쭉 보면은 얘는 물류정책기본법이나 물류시설법으로 소관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서 소관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류터미널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각 해당 법률에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다라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항만법, 공항시설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각각 애들이래요. 자, 됐고 4호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란 물류터미널 사업 안에는 복합 물류터미널과 일반 물류터미널 사업이 있었죠. 이제 4호가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네요. 자, 두 종류 밑줄 연계운송 밑줄. 자, 우리 국제물류론에서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복합 물류터미널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복합운송이라는 거는
뭐 선박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2족 이상의 운송선을 막 연계해가지고 그 흐름을 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복합물류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2종류 이상, 뭐 선박이든 비행기든 철도든 뭐 도로든 이런 것들을 연계 운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물류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일반 물류 터미널 사업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작겠어요, 크겠어요? 조금 더 크겠죠. 그 정도 컨셉 이해하시고. 자, 5호 일반 물류 터미널 사업이란 복합 물류 터미널 사업 외에 나머지는 일반으로 본다. 복합이 좀 독특한 거네요. 자, 5의 2 물류 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및 수급 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 보관창고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밑줄, 하역, 분류, 포장, 밑줄. 물류창고에서 이런 좀 뭐랄까 보수작업 같은 개념인 애들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창고라고 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관이 주된 메인 기능이죠. 하지만 하역과 이제 제품 이제 재분류라든가 아니면 패킹을 다시 싼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자, 5의 3 물류창고 업이란 물류창고를 업으로 삼는 거죠. 다만 단서 규정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한다. 자, 가나다 쭉 훑어보시면 자, 자동차의 보관 밑줄, 자전거의 보관 밑줄, 여객 밑줄, 그리고 다의 위험물 저장소의 보관 밑줄. 자, 가나다 쭉 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창고가 맞나요? 우리가 주차장에서의 자동차의 보관을 야, 내 창고에다가 오늘 그 물류 창고 입구에서 내 차 아반떼인데 물류 창고 입구에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물류 창고업이라고 당연히 보지를 않아요. 방금 밑줄 친 거는. 자, 됐고요. 자, 5의 4 스마트 물류 센터라고 한다면 여기다 체크 표시 하나 해두시고 뒤에 스마트 물류 센터 별도 조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체크 표시 해놓으시고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첨단 물류 시설 및 설비,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안전성, 친환경성, 좋은 표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 창고로서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 창고를 말한다. 인증이라 동그라미 하시고 인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스마트 물류 센터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6호 물류 단지란 괄호 물류 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 괄호. 이제 물류 단지 별도 챕터 지금 여기 정해 있는 것들은 다 별도 챕터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물류 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은 뒤에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건 그 두 개를 합치면 물류 단지 시설 그 자체와 그걸 서포팅 해주는 지원 시설 합치면 물류 단지가 된대요. 그러면서 또 뭐랑 뭐로 나눠지냐? 도시 첨단 물류 단지와 일반 물류 단지를 말한다. 자, 6의 2호 보시면 도시 첨단 물류 단지가 나올 거고 그럼 6의 3호는 일반 물류 단지가 나오겠죠. 자, 6의 2호부터 6의 3호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6의 2의 4호는 물류단지 시설이란 일반 물류단지 시설과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을 말한다. 이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죠. 물류단지에는 도시첨단과 일반 합쳐야 물류단지가 된다. 이 개념만 꽉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7호 일반 물류단지 시설이란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기타 등등등 설치되는 다음 항목의 시설을 말한다. 자, 물류 터미널 및 창고도 결국에는 물류 단지에 들어가고 결국 이 물류 단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물류 시설에 들어가죠. 이제 그 큰 개념과 아래 개념 구분이 되시나요? 물류 시설이 가장 큰 거야. 물류 단지도 중간급으로 큰 거죠. 그럼 물류 단지 밑에 뭐 터미널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런 거죠. 가가 물류 터미널 창고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이런 공동 집배송센터 이런 애들은 옆에다가 묶어 놓으시고 나 옆에다가 그냥 도소매 시설이라고 해두세요. 도소매 시설이라고 해두세요. 공동 집배송센터 이런 개념, 각각의 개념은 또 뒤에 혹은 다른 과목에서 아주 그 챕터만 다뤄서 자세히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동그라미. 종합에다 동그라미. 또 옆에다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적어두세요. 지금 보시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류 단지 시설이죠.
근데 농수산물 종합 대신에 산재가 들어가면 얘는 뭐냐면 지원시설이 돼버려. 같은 유통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면 물류단지에 들어가는데 산지유통센터면 지원시설로 그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체크 표시 한번 해 두시고요. 자, 라. 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그리고 마. 작업장 동그라미. 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밑줄. 자, 사. 특이하게 차고도 들어가요. 차고. 화물운송 자동차 운수 사업에 이용되는 이 차고도 당연히 물류단지 시설 안에 차고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화물 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우리가 이걸 물류단지 터미널 자주 가가지고 물류단지 시설이나 이런 걸 자주 이제 가가지고 그 눈을 한번 쓱 그 넓은 땅을 돌아보고 오면은 이런 게 이해가 빠른데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 그래서 사실 차고는 당연히 그 안에 주차장 그 선거놓고 하얀선이 있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곰곰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차고가 물류단지 시설이라고 이렇게 매칭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용어로 접근하면 차고도 물류단지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만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걸 물류단지를 보고 오면 좀 이해가 빠른데 그럴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대학교 2학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1학년 또는 비전공자 대학교 2학년